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찐시황, Hello everyone, last time,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토요일날 찐시황, 특히 금요일날까지 시장 열심히 매매하시고, 토요일날 한 저녁쯤 돼서 어디 좀 시장 좀 들어볼까, 그 발음도 안 되고, 이거 좀 안 되지만, 뭐 혹시 들어볼까 있나라고,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2년 앤드 해프, 한 2년 넘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토요일을 책임져드린, 그런 입장에서 많이 열심히 해왔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여기서, 또 오늘 마지막으로 또 찐시황을 내려오고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뭐 후배들한테도 계속 기회를 줘야죠. 혼자 이렇게 떡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후배들한테 또 다양한 참신한 아이디어 이걸 통해서 아마 더 좋은 찐시황이 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한때 열심히 또 그 채팅창까지 참여하다가 약간 자본시장법이 바뀌면서 조금 또 같이 참여를 못하게 된 약한 한 달여간 저도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요일날 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추리닝 하나 있고 커피 하나 쭉쭉 이게 쭉 빨면서 같이 여러분들 고민도 그리고 또 시장 얘기도 사는 얘기도 했던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게 또 기회가 다른 데에서 있기를 또 기원하면서 일단은 부디 주식시장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항상 그렇죠. 무리하면 그대로 무리가 오는 게, 계좌에 무리가 오는 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따라서 살살 잘 JAL, SAL 살살 움직여가는, 그래서 또 소기의 목적을 모두 다 이루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에 할 얘기를 지금 다 해버렸네요. 끝낼까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 평소대로 하던 대로 미국 시장의 동향들 한번 체크해보고, 이제 토요일 날 다들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어? 라고 해서 궁금해하실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흐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고점대를 막 시도를 했다가 좀 묵직해졌다는 거, 그리고 또 다우지수는 요즘 다우지수가 별로 안 좋아요. 묵직해졌다. 요 흐름 보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지지를 하나요? 뭐 이제 이런 상황들. 그래서 좀 약간 테스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왜 그럴까 했더니 다우지수가 출발할 때 8월 달이었죠. 가장 첫 번째 아이디어는 금리 인하한다.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가장 어떤 그 금리 인하의 수혜 쪽으로 들어왔던 변화들이 조금 막히는 느낌이죠. 달러 강세,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하다 보니까 일단 그래서 같이 올랐던 게 여기서 잠깐만 너무 좀 센데라고 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시점. 이게 지금 다우지수의 모습들인데, 또 실적 발표 때 이번에 생각보다 좀 덜 나와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S&P 500 볼까요? 이 S&P 500도 잘 조정해 놓고 이런 자리 쪽에서 잘 눌림목 끝났다. 그리고 돌리려고 하는데 뭔가 좀 힘이 딸립니다.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패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거의 뭐 지지권 쪽에서 맞는 움직이는데 고기가 좀 이탈하나? 이렇게 딱 고민스러운 자리죠. 하게 되면 또 이런 자리나 그 며칠 전에 보여줬던 저점대나 여기는 아직 모를 것 같고, 그 정도쯤에서 일단은 고민을 할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변화 오늘 흐름 보게 되면 역시나 오늘은 그래도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이쪽을 시도하다가 애플이 지금 그래도 막판에는 살짝 움직였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레벨업,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또 관심이 높은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돌려서 훅 들어가도 좋을 자리인데 멈칫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장중에 한때 시총 1위 게다가 밀려 내려왔네요. 시총 1위까지 들어갔다가 흔들렸는데 종목들 보니까 반도체 업종이 살아납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은 일단 AI에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높은 상황들이고, AI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비메모리죠. 이 비메모리 쪽에서 칩들, 이 비메모리 관련된 AI 가속기에 관련돼서 가속기 만들어서 이제 서버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 관련된 비메모리 쪽이나 인프라 쪽에서 계속 요즘에 챙겨보는 분위기고, 반대로 메모리나 레거시 쪽들은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계속 시장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표가 너무 잘 나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특히 이번에 금리가 여전히 올라가 있던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한 1, 2년 동안에 좀 약간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디었었고요. 그런 쪽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플러스 알파가 기후적인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허리케인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어디 못 가고 대피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 무슨 소비는 소비입니까? 예, 피해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왔던 소비자 심리지수는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게 그러면 강한 미국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소비가 탄탄하다. 그러면 아마 지금 3분기 GDP도 꽤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달러, 금리 또 쫙쫙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다우 별로 안 좋고 S&P 그냥 그렇고 러셀 안 좋고 나스닥만 살고 반도체 지수가 끌어오고 연말인데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쪽으로 변하는 게 지금 흐름들인데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뭐가 어떻게 변했길래 달러와 그리고 또 금리가 얼만큼 올라갔길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는 지금 솔직히 10월달 들면서 미쳤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달러가 미쳤습니다. 그냥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매크로 지표는 이런 빠르게 올라가는 속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은 뭐 그렇다고 쳐도 해당 쪽은 그렇다고 쳐도 이 반대에 위치한 신흥국 쪽의 통화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그냥 와르르 이렇게 되는 버리는 상황이죠. 아까 보니까 저 방송하기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최근에 업데이트 동향, 헤지펀드 업데이트 동향 보게 되면은 헤지펀드에서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흥국 탈출 중이라고 합니다. 신흥국 쪽을 계속 매도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올라왔던 차이나 땡큐 이렇게 올려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차이나 비중 확 줄이고 있고 신흥국들 다 줄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타겟이 된 게 한국이죠. 예, 이렇게 되고 있어 이쪽을 줄이고 거기다가 환율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지금 신흥국 환율에 대해서는 신흥국 쪽 예, 지금 나오는 부분들 롱 숏이죠. 예, 그리고 또 달러 롱 이런 쪽으로 포지션 간들하고 지금 난리라고 하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흐름들은 미국 첫 번째 경기 괜찮고 두 번째 우리 그 형님이 오십니다. 람프 형님이 오십니다. 트럼프 형님 오시게 되면은 효과가 재정도 확 늘어나고 채권 발행 훨씬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튀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렇게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자기 가닥이 있는데요 뭐 예, 하겠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부담감이 과연 달러 강세를 이끌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금리도 끌어올릴 것이고 이런 변화로 포인트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니까 달러 강세겠죠. 그런 거를 우려와 함께 다 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보는 상황 쪽으로는 여기를 돌파를 빠르게 하게 되면 좀 요거는 좀 저항일 텐데 라고 했던 부분들이 한 103.5 정도 103대 중반입니다. 이거 무시하고 그냥 돌파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매물대 관계 쪽으로 봤을 때 지난 앞에 104까지 지금 섭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크게 조정받다가 힘 갖추고 다시 올라간다. 어디까지 가냐면 105, 106 여기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가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달러 강세는 일단 물론 트럼프가 아직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된다는 가정하에 벌어지는 상황들이고 그럼 막상 이렇게 달러가 먼저 강하다가 트럼프가 막상 되게 되면 정책들하고 쭉 보느라고 약간 숨고르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때까지는 어떤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대선 흐름들 나올 때까지는 약간 이런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끝나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달러 강세가 이렇게 이어가는 기조를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쉽게도 한국은 달러 원 볼까요? 예, 원화는 원화는 그런 얘기 많죠. 원화는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 예, 뭐 거칠 것이 없네요. 그러니까 달러 강했던 것보다 더 강한 느낌, 더 약세폭이 큰 느낌인데요. 그러면 다른 거 통화 볼까요? 그러면 달러 엔화 보겠습니다. 엔화 보게 되면 엔화 지금 어떤 식으로냐면 예, 강세로 가도
만약에 지금 원화까지 따진다 그러면 여기였는데 한 150, 물론 이때 좀 오버한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한 요 정도쯤 155까지도 갈 수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옵니다. 위안화 볼까요? 위안화 보게 되면 위안화 때 경기 부양한다고 위안화 강세 쪽으로 쫙 가다가 올라옵니다만 위안화 약세폭보다 저희는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요. 예, 여기 와 있다 보니까 좀 오버하는 것 같고 그만큼 원화는 지금 뭘 기댈 게 없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네, 원 약세입니다. 그러면 1390원대 여기 들어와서 막 터치하고 있고 조만간 혹시나 105대 가기 시작하다 그러면 1,400원을 열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몇 번 한국 증시가 한국 경제 체력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GDP 2분기 마이너스에서 3분기 약간 플러스 이럴 정도로 거의 위축된 시장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한 시장 거기다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신흥국 때리기 그리고 또 관세를 올려버리게 되면 수출 지향적인 한국 입장 쪽에서는 스위스 뭐 싱가폴 뭐 대만 어쩌고저쩌고 다 나오는데 항상 왜 한국은 제일 앞자리에 불립니까? 기분 나쁘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 끝으로 놔도 그냥 시원찮은 마당에 이렇게 되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래도 미국 가서 좀 투자한다고 예 거기서 좀 바꿔서 항상 저는 원화로 미국 증시 매매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 기준은 아닙니다. 해당 통화로 바꾼 다음에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바꾸고 났더니 예수금만 가지고도 플러스가 나기 시작해요. 이거 특이한 현상이죠. 이렇게 원화 약세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외로 그러니까 또 요즘 물어보시는 게 그래요. 그러면 나 미국 시장 갈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환율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서 미국 시장에서 환율 가지고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 거기서 요만큼 비중은 나 미국 할 거야 라고 바꿔놓고 거기서 계속 매매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이제 미국 좀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 바꿀 때 환율을 또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타이밍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환율 가지고 부담 있다 아니다는 저는 지금 거기서 계속 놀 걸 생각하고 요만큼 비중은 거기 가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환율이 지금 올라서 연화 약세가 돼서 이제 반락할 걸 계산하는 것보다 거기서 얼만큼 무슨 종목을 어떻게 잘 매매할 것인가를 찾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거 가지고 연연하다 보면은 큰 그림 저희 미국 가서 저 투자 이정표를 팍 세울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런 거 가지고 이것도 돼서 안 돼. 그러니까 내 투자를 하기 위한 자꾸 방해물 아니면 투자를 거기 가서 할 수 하면 되겠어라고 하는 자꾸 내 마음의 장벽을 세우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봐야죠.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일단 보고 원화는 달러가 105대가 넘어가기 그러니까 아직 103.5니까 좀 있지만은 105대 넘어갈 걸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면 1,400원 넘어갑니다. 이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 쪽에서 이렇게 원화 강세가 가기 시작해야 우리가 주식을 매수했다가 원화까지 더블로 수익을 본다라고 하는데 원화 약세가 이렇게 가파르다. 이 정도쯤은 됐으니까 여기서 주식 사야지 한국 주식 사서 봐야지 라고 할까요? 외국인들의 현물은 현물 매수는 일단 없다고 당분간은 이거 안정되기까지는 좀 경계감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가뜩이나 삼성전자 줄이고 있는 마당에 삼성전자를 줄이게 되면 항상 우리 현물 매수세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 빼고 나머지를 더 많이 사야 삼성전자 팔은 거 빼고도 현물 순매수로 나올 텐데 삼성전자 팔고 거기다가 나머지도 뭐 살 거 있나? 그냥 통상 압력 커지니까 팔 것들 수출 좋은 것들 팔아야 되겠죠. 첫 번째 자동차가 떠오릅니다. 두 번째 잘하고는 있지만 또 무역 쪽에서 오히려 갭이 크다 보니까 화장품 이런 것도 전에 별걸 다 통상 압력에 나올 것이다라고 꼽기 시작하네요. 이런 거 가지고 수출 쪽에서 잘 되는 거 가지고 그거를 앞으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액션이 취해진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현실보다 걱정이 더 앞선 한국 증시 이런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변화는 가파른 쪽에서 좀 복잡하기 시작하는 거죠. 금리 한번 볼까요? 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턴했습니다. 이런 자리 턴했습니다. 요렇게 이런 자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저항이 있겠지 뭐라고 했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냥 4대 4.0을 넘기기 시작하면서 여기 매물 많은 때거든요. 이럴 때 거기까지 바싹 들어옵니다.
이거 제대로 안 빠지게 되면 또 레벨업을 시도할 모습들이에요. 되게 신기한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하락한다. 이제 10년물은 완연하게 하락하겠지라고 하는 역방향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대를 하나씩 돌파하고 있다는 거. 요거 돌파해서 안착한다 그러면 이거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오히려 앞으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요 라인들 한 4.3대 라인들을 확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걱정이 좀 앞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 지표는 한국 증시 쪽에서 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게 지금 현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또 탈출구로 또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보시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래 일단 그러면 혹시나 금 좀 볼까? 그러면서 금 시장 요즘 보게 되면은 금이 거의 수직 상승 또 올랐네요. 그래서 상승. 그래서 저도 약간 미국 쪽에서 금을 커버한다고 금 관련된 ETF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9월 달 요때쯤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요때 생각보다 폭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의 동력으로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합니다. 지금 시장이 금에 대한 수요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금의 가치도 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거 볼까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지금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요 단계에서 좀 변동폭은 커집니다. 근데 지금 웬만해서는 65,000달러 대 이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에 쪽에 한 7만 달러를 열려고 무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좀 멈칫멈칫하긴 해요. 근데 이게 소화를 하는 멈칫인지 아니면 빠지려고 하는 멈칫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큰 변화 없다. 그럼 레벨업을 준비를 하는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도 보면은 크게 없어요 지금요. 거래도 없이 고점을 계속 시도해서 들어온다. 만약에 거래가 다시 팡 터지면 이렇게 터지면 위쪽에서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다가 소화하고 위쪽에서 이거 돌파하면서 거래가 팡 터지겠죠. 그런 변화가 나올 좋게 보면 좋게 보여요. 그럴 수 있는데 네가 갖고 있으니까 좋게 보지. 좋게 보이니까 샀죠. 뭐가 맞는 말이죠?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가고 있다. 이것도 지금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속 볼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의 강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소비자 심리지수 70까지 들어옵니다. 68.9에서 생각보다 강하고 내구재가 개선된다. 이러면은 결국에는 자동차, 가전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국내 쪽은 엉망입니다. 혹시나 트럼프 여파 때문에 이래서 우려감이 작용됐고 생각보다 미국이 좋아져서 이런 게 개선되기 시작한다. 이건 타겟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일단 그 가능성은 염두를 해보되 밀리는 거 밀리니까 안 봐가 아니라 밀리지만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비치 그러니까 좀 앞으로 예비치가 2.9%로 좀 3%대가 넘어갔었습니다. 이거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꺾이고 심리 좋아지고 이런 쪽에 대한 반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흐름 만약에 당선되게 되면 그 이후까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오늘 하이닉스가 미국 종목을 이끌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AI 수요 좋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좀 지위를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거, TSMC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하이닉스가 얘기하는 거 3대 구도로 보게 되면 이게 그러면 다 AI 좋다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잠깐만.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SK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안 가요? 상대적으로 다들 고점 영역이 있는데 얘는 삼성전자 눈치 보느라고 좀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계속 또 변화가 들어올 수 있을지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겠죠. AI 수요 좋다,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쪽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사업을 하는 이것들은 또 그래도 AI 쪽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웨스턴 디지털까지 이거 낸드 쪽의 흐름이지만 이 SSD 수요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영향을 받아서 강세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밖에 오늘 TSMC나 나머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1% 올랐습니다. 반도체 쪽이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이런 것 따라서 삼성전자가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번 사이클에 약간 뒤쳐졌다.
다시 그러면 우리 HBM3가 아니라 HBM4 6세대 가서 뭔가를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준비 과정을 다 이번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뭔가 자신감을 빡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지고 요인들을 이렇게 심각하게 팔다 보니까 증권가나 아니면 국민들이 600만 명이 지금 600만 명이 지금 저희 주주입니다. 그러면 주식하는 인구 1,400만 중에서 600만 거의 절반 정도 45% 정도 되겠죠. 이런 분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주식인데 여기서 뭐 이슈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그래라고 다 저희가 추측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회사는 되게 조용합니다. 자꾸 언론 플레이만 뭐 하면서 혁신의 삼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쪽에서 뭔가 담백? 솔직하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솔직한 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마저도 하기 싫어. 관심 없고 그냥 유지만 할래. 그러면 저희가 우려하는 거 그대로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 마음에 너무 아픈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가 변곡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변동이 터지면서 삼성전자가 좀 출렁임이 나온다. 그때는 받아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 좀 지켜보면서 시장의 대세는 반도체 쪽으로 좀 IT 쪽 이쪽으로 좀 무게가 들고 있는데 이번에 그 트렌드에 못 탔다 그래서 완전히 삐져가지고 나 안 해 이러고 있는 삼성전자를 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화이팅! 예,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흐름들은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요거 조금 더 다시 뭔가 부각이 되는 거네요. 예, 예전에 또 한때 때 많이 얘기했었던 지난번에 그 중소형 은행 그 약간 타격받았던 것들 2년 전이죠. 이게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게 신용등급 정크 등급으로 하향됐고 근데 원래 지난번에도 그렇게 썩 좋다고 보지는 못했던 쪽들인데 어차피 그쪽은 좀 많이 정체될 거야 라고 봤던 쪽인데 오랜만에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좀 깜짝 놀랐네요. 그래? 그러면서 8% 빠졌고 여기가 흔들리게 되면 연계되는 미국의 IB들도 다 문제가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쪽 어제 보니까 골드만삭스, 시티 모두 다 이게 IB들 다 주르륵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주가 많이 흔들린 게 오랜만에 끌고 나온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약한 쪽에서 먼저 또 뭐가 툭 불거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실 대출이 급증했다라고 나오는 부분들 이게 결국은 금리 인상의 여파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 2월 달에는 상업용 부동산 지금은 아파트 건물 연체 대출 그러니까 즉 이제 상업용 쪽이 아니라 그 오피스 쪽이 아니라 아파트도 그러니까 이거를 콘도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예, 이것도 대출 연체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빨리 금리 인하가 돼서 여력을 찾지 못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행 이슈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 요거는 조금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그렇게 좀 출렁 이미 좀 더 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미국이 계속 주시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의 금융주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마 미국의 금융주가 빠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같은 글로벌 피어 쪽으로 보게 되면 자기네 은행주가 빠진다 그러면 일단 금융주 쪽으로도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저희가 이번에 금요일 날 상당히 좋았었죠. 지금 보면은 가장 좋았던 뭐 KB금융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주가가 거의 10%씩 빡 올라갔는데 요거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물량 나오게 되면 저희의 자세 금융주 안 사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저 포트에 있습니다. 포트에 있고 금융증권 다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시장은 뭐 별 재미없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수익률 괜찮은 쪽으로 자리 잡고 있네요. 아니 이거 뭐야? 전혀 그때 편입하고 매수하고 그냥 방치했어요. 뭐 비중을 더 늘리고도 먹고 아예 그냥 그쪽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 계좌에 계속 빨간 게 들어와 있더니 빨간 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이게 그래서 금융주의 힘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KB금융 보시게 되면은 그 저희가 광고한 것들 이런 종목 쪽에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이제
주봉이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올해 들으면서 누가 많이 샀습니까? 주봉입니다. 시작해서 이때 5만 원대가 초반대 지금 10만 원대 2배 됐습니다. 은행주 가지고 2배가 나네요. 1년 만에. 근데 이때 시작이 외국인들이 빡 하고 사고 기관들은 작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사왔긴 했지만 이게 답이야. 빡 사고 둘 다 사서 제대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판 적이 있었지만은 길게 보게 되면 한쪽 기관은 우리 마지막 수익률의 보루, 펀드 수익률의 보루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안 팔고 그냥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잡아 줄였다가 안 되겠다 빡 사보게 되면 이것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희가 얘기하는 밸류업 쪽인데 그렇다고 밸류업 그러면 다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지주사 이탈했죠. 거기다가 자동차 이탈했죠. 될 만한 것들 다 이탈했는데 얘만 딱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도 그런 거죠. 만약에 보유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뭐냐? 싼데 밸류업 한다고 그러고 배당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갖고 있는 게 이득이 있다. 그런 저평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밸류업 때문에 은행주를 사자가 아니라 그런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혹시나 또 물량 나와서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또 밀린다. 쭉 밀려 들어온다. 금융주는 뭐 많이 포트를 크게 변할 필요도 없고요. 요 정도만큼은 담아놓는 게 그래도 유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체크해 놓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미국 시장 관련된 흐름들을 봤는데 그러면 한국 시장은 그러면 너의 이름은 네 수고하셨고요. 네 더 이상 코스피의 이름은 네 지금 주소는 계속 지금 9월 달부터 볼까요? 9월 중반부터 한번 이제 돌아가야지라고 했던 그 중요한 저항 때 한 번도 시도하다가 제대로 못하고 또 시도하다가 빠집니다. 이 마의 저항대를 2600선부터 한 2620까지 마의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닫기만 하면 빠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거래는 팍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뭘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기대를 일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보면은 저희가 2020년대 이후부터 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특히 추석 이후에 안 좋다고 보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 오늘 이번에는 플러스 금투세 이런 것까지 이슈가 되면서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 하반기 안 좋다가 바닥을 언제 찍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네. 10월 달 말에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거의 바닥을 찍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대선까지 합친다. 그러면 거의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가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느 정도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천수단만 바라보고 있던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 이제 그렇게 삼성전자 안 팔고 그냥 약간 쭉 하다 보니까 힘을 내요. 항상 힘을 내다가 오후 들어가면서 이제 상승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줄줄줄 빠지다가 한 1시 반 2시 되게 되면 삼성전자 매도세가 이만큼 늘어있다 그러면 던져 확 던지면은 좀 매매해서 오늘 내일까지 좀 볼까? 없습니다. 오늘 좀 매수했다? 바로 압박 나오는 이런 시장이 되는 걸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할까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장 한 이때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8월달에 여름 딱 시작돼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 때 그리고 또 지금 찬바람이 불어가는데 8, 9, 10 저희 3개월 동안 과연 뭐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흐름인 것 같고 이때부터도 이런 때 플레이를 좀 해봤어요. 이런 때는 낙폭과대다 플레이하고 주식 비중 늘렸고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하다 보면 다시 줄이고 여기 또 타는 거 보고 올라가는 거 보고 늘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다시 줄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주식? 뭐 기업 가치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주도주는 쉽게 팔지 않는 거라면서요. 물론 바이오나 몇 개 강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증시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섹터는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또 잘 선별해서 핀셋처럼 잘 골라서 요 섹터는 요거는 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 확인할 때까지는 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거기다 용기를 안고 그래 이게 주도주니까 여기 편승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더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했는데 바로 자네 드디어 들어왔는가? 그러면서 바로 꺾여버리면 저희 매수가 여기 지금 현재 가격 여기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 요거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금방 여기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들
이게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매매의 단점이고 이거 한 두어 번 당하잖아요. 아 들어서 야 K 증시 와 이런 생각 나면서 일단 매매는 스탑하겠죠.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 안 되겠어. 이거 올라가고 이거 짧게만 나와도 바로 탈출할래. 저희 보고 지금 단타한다 뭐 그렇게 잔잔바리 같이 매매한다.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살 수밖에 없는 방법. 안 그러면 지금 조금 갔다가 다 빠지게 되면은 오전에 샀던 거 왜 다 빠지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종목들을 갖고 중기적인 보유 쭉 바이앤홀드 쭉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몇 번이나 당하셨습니까? 몇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당한다. 저희 입장 쪽으로는 이젠 진저리가 나요. 그러면 저희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짧게 매매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용인이 돼야 됩니다. 경기도 용인, 수지도 되고 뭐죠? 예, 이렇게 용인 그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How to survive in Korea market.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미국 좀 했다고 막 영어 쭉쭉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생존하셔야 됩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계좌가 뭐 매매하다가 깨지는 거 괜찮습니다. 손절 좀 해서 약간 위축된 거 괜찮습니다. 이거라도 아니 뭐 미국 쪽을 가든 반뚝 잘라서 미국을 가든 아니면 이거라도 버텨내서 그 다음에 다음 턴하는 기회가 나왔을 때 그때 집중 포화 가자라고 같이 포화를 쓰지 지금 같은데 요런 종목 괜찮으니까 이거 한번 좀 다른 거 손절에다가 이거 가자 했다가 한 방에 가게 되면 다음에 시장이 약간 턴에서 좋아졌을 때 저희 그나마 기대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1월 효과 한국은 그래도 뭐 하반기 가장 고생을 당하게 되면 12월 말부터 1월은 그나마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벼올 때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수기 뭐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근데 작년은 올해는 또 안 그랬죠. 그 전에 미리 올랐다가 1월 달에 또 우르르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먼저 우르르 했잖아요. 그럼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일단 보고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착즙 김민수 대표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단 인사를 드리고 네, 진짜 이제는 우리가 어제 울었습니까? 사나이 제가 눈물을 아유 서운해서 좀 눈물 한 방울 흘리죠 주셔야 또.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루틴이 토요일에 이렇게 딱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8일로 가서 한 주 있던 얘기를 뭘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한 2년 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얘기가 좀 항상 또 토요일 날은 스터디 있거든요. 그렇죠. 스터디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나왔던 루틴인데 잘했어. 루틴을 깨버렸어. 네. 근데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말마다 매주 이렇게 일찍 나와서 근데 촬영을 한다는 거 2년 넘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그동안 정말 우리 김인수 대표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하여튼 이번에 이제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아침 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변화가 2달짜리라 2달 후에 또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는 계속 변화를 할 예정입니다. 8.15 화이팅! 네. 하여튼 그래도 새로운 분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막 시장을 얘기해 주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내년도에 또 이렇게 또 다른 코너로 또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될까요? 저도 시간이 안 돼요. 8.15든 거의 가족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음 똑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분 얘기하다 보니까 막 발음이 꼬여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감사패 뭐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감사패? 네. 자, 어쨌든 자 오늘 마지막 그 찐시황 주말 찐시황 해주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아쉬워하는 우리 가족분들 그러나 또 새로운 코너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하니까 또 다른 코너에서 또 뵐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른 건 살아 있는 겁니까? 다른 건 안 잘린 거죠? 하는 거 봐서 그러시려고 그랬죠. 하는 거 봐서요. 일단 반은 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우리 가족분들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김민수 대표님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